안녕하세요. 정무섭의 책 읽기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인생 최고의 멘토 이영권 박사님이 쓴 내 인생 최고의 멘토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 최고의 멘토 이영권 박사님. 이영권 박사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 어제 세계 경영 전문가이셨고 성공학 전문가이셨는데 아깝게도 이제 건강 암이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었죠. 자, 이분이 쓴 그 멘토. 자, 멘토란 무엇일까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멘토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공의 길을 밝혀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는 스승을 일컫는 말이다. 성공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은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는 거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 노력할 때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인 이영권 박사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조지 브라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이제 멘토로 모시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조지 브라운은 누군가?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세일즈맨. 이영권 박사가 조지 브라운 만났을 때는 2002년도 세계 10대 주요국 자동차 생산 순위를 보면 미국이 넘버1입니다. 예. 1200만 대를 생산한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많이 자동차를 팔 때 월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던 미국의 세일즈맨,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8억 이상을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죠. 굉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멘토이었던 조지 브라운은 어떤 하루 일과를 갖고 있었느냐? 조지 브라운은 아침형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정확히 30분 동안 운동하고 또 30분 동안 식사하고 30분 동안 아침 조간신문을 쫙 훑어보고 경제신문까지, 그리고 또 30분 동안은 출근하고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좀 특이한 일인데 편지 쓰기를, 손편지 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일정 체크하고 산업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영업 나가고 4시부터 들어오면 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료나 책 보기를 한 다음에 퇴근하는, 이런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판에 박은 그런 일과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아침형 인간이고 판에 박은 그런 아주 생활했다. 그런데 이 조지 브라운을 이영권 박사가 좋아했던 이유가 이 사람은 전문가였다는 거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관련 자격증만 몇 개요? 예, 무려 20개가 넘게 갖고 있었고, 또 이분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새로운 차가 출시되면 차를 산답니다. 그래서 차를 차체에서부터 엔진까지 모두 뜯어본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차가 기존 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차가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거를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걸 파악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조지 브라운은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눈높이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객이 스페인 사람이면 스페인어로 다 되어 있고, 이태리어 사람이면 이탈 사람은 이태리어로, 프랑스 사람이면 불어로다가 이야기를 할 정도 그렇게 외국어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고객이 소나타를 구입한 사람이면 그 고객을 만날 때 반드시 소나타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코를 구입한 사람이다. 그러면 고객을 만날 때 반드시 티코를 타고 왔답니다. 티코를 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소나타를 타고 가서 아무리 티코가 좋다고 얘기해봤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조지 브라운은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연간 100억 정도 매출 올렸으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 오르면서는 고객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골고루 다 샀다는 거죠.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런 고객 눈높이 전략이 우리가 배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어떤 분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강의장에서 한 수강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높이 이 내용이 아니네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먹는다 그랬더니 그럼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일찍 잡혀 죽겠네요 라는 말 해가지고 아주 강사를 입장 난처하게 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유능함이라는 얘기인데, 유능함이 되려면 유능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다고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 네. 뭐가 된다고요? 네, 전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과 경제를 잘 이해하는 것. 세 번째, 인터넷과 친해지는 것. 네 번째는 책을 많이 읽는 것. 이것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책은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또 이 책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내용이가 하루에 3통의 편지를 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디지털 시대에 편지를 쓰라고 할까요? 근데 편지를 쓰면은 좋은 점이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일단 편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지를 쓰다 보면 상대방의 이름을 외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편지를 쓰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자꾸 기억하려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편지를 쓰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를 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 같아요, 정말로. 그 다음에 편지를 그렇다면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받는 사람은 저도 이제 편지를 몇 번 받아봤는데, 손편지를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는 분도 있었어요. 예, 그분들에 대한 제 생각도 각별했죠.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자주 손편지를 보내오니까 제가 도와줄 일도 없는데 자꾸 편지를 오니까 부담이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강사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분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강의가 연결이 안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 여하튼 간에 이 편지를 받게 되면요, 아주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느낌. 또 보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여하튼 좋게 바뀝니다. 좋게 각인이 되죠. 그리고 답장을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런 손편지를 받으면은 바로 저는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왜? 저는 바로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 글씨도 악필이고, 그래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예, 편지 잘 받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대화가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루에 3통의 편지 쓴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희망이라는 등대가 있기에 재미와 보람이 있는 것이다. 칸트가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인생이 재미있으려면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보다 빨리 오는 법이고 추위가 강한 것은 봄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밤입니까? 그렇다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지금 추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면 봄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를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멘토를 정하고 좋은 스승을 청월함할 수 있도록 사고방식에서 행동 양식까지 모든 것을 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멘티가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좋은 스승 멘토를 모시고 청월함 할 수 있도록 그 멘토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까지 따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늘 하는 말이지만 빨간 구독을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